23일 오늘 MPB 그리고 크보 경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메이저리그를 보다 깨가지고 메이저리그를 보고 자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잠겨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어, 아유, 아침부터, 일단 어제 해외 축구는 제가 요즘 진짜 뭐 너무너무 잘 맞고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잘 맞고 있었고, 뭐 한 박스, 두 박스, 딱 두 박스 틀렸으니까 한 4일, 5일 동안, 5일 동안. 근데 해외 축구는 어제 이제 쓰나미가 왔고, 사실 쓰나미도 뭐 너무 대형 쓰나미였죠, 어제, 그죠? 어제 변수가 터진 경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런 날은 먹기가 힘들다. 예, 아쉽지만 그런 날은 빨리빨리 있고, 다음날 이제 쓰나미 나온 걸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감안해서 조합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어제 주간은 딱 한 폴락이 났습니다. 일단 그 뭐지? 주니치 오바. 그게 호스카와가 말루 찬스를 살렸으면 거기서 오바가 났을 것 같은데, 주니치 역을 들고 갈 걸. 껄무새가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요. 예, 지바로 때 오바라든지, 그리고 오리스 언더라든지, 좀 빤히 보이는 언어바들이 좀 있었는데, 언어바들이 갑자기 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MPB 언어버 거의 못 건드는 수준이었는데, 보이는 언어버가 좀 들어온단 말이야. 예. 그리고 어제 새벽 메이저리그 난이도가 좀 높죠, 요즘. 왜냐면 이제 배당 채우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데, 그래도 이틀 연속 배당 나쁘지 않게 잘 챙겨온 것 같습니다. 예. 이 메이저리그 역시 이제 신시 언더, 그리고 뭐 켄자 언더, 시카고 컵스 언더, 좀 봐볼 만한 언더들이 그런 대로 잘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메이저에서 포인트는 뭐야? 어떤 경기가 마인 죽이기냐? 마인 죽이기 피하는 게 핵심인데, 아무래도 뭐 이제 불펜 체크를 제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마인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조금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샌디 같은 경우에는 극장 마인을 만들면서 그래도 한 박스를 잘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이렉트로 이제 크보까지 오늘 코멘트 쭉쭉 이어가고요. 회차 변경이 있어서 낮 경기들은 좀 가볍게 튕구시고, 낮 경기는 좀 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뒷경기는 제가 따로 2시 이후에 조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코 대 야쿠르트. 어제 경기는 어땠습니까? 역시 뭐 이제 치고받는 경기 영상이 예, 진행이 좀 됐었죠. 그렇죠? 약한 선발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 경기에서는 마키하고 무라카미가 이제 런 한 박씩 가져오면서 이제 그래도 기분 좋게 런 하나씩 깠다.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지금 런을 그래도 꾸준하게 까고 있죠. 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갖고 올 만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요코하마가 불펜진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있어요. 크보로 좀 치환을 해보자면 SSG 느낌이 좀 강해. 전체적으로 불펜 스쿼드가 좋진 않은데, 최근에 요코하마가 이제 뭐 쉬는 날이 많았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불펜들 스태미너가 좀 회복된 느낌이라서 전반적으로 조금 돌아가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좋은 불펜이라고 탁 판단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좀 돌아간다. 자, 오늘 선발은 아즈마가 나옵니다. 아즈마는 제가 나올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 선수가 피홈런만 맞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게 던지는 선수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죠. 예, 요코하마 에이스기도 하고요. 일단 최근 두 경기에서는 피홈런을 한 방씩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최근 두 경기에서 볼 만한 부분은 한신 경기에서 이제 심판 이슈가 있어가지고 멘탈이 좀 나가면서 좀 털리긴 털렸거든요. 근데 두 경기 연속 이닝이 5이닝, 5.2이닝 요렇게 먹는 거는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약간 좀 폼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 두 경기 연속 피홈런도 맞고 있고, 두 경기 연속 이제 이닝 히팅도 조금 좀 아쉽기 때문에, 결국에 아즈마의 최대 장점은 이닝 히팅이고 최대 단점은 피홈런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두 경기에서 조금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티어를 높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아즈마니까. 그래도 아즈마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즈마가 이닝을 조금 덜 먹어도 어찌됐든 지금 요코하마의 불펜들이 조금 좀 돌아간다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하고 감안해야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반대 선발은 이제 야쿠 선발은 오가와가 나옵니다. 일단 직전 경기가 복귀전이었고요. 예, 이 선수는 키가 굉장히 좀 작은 선수인데, 나름 그 작은 키에서 커브도 괜찮고 직구 구위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의 선수거든요. 직전 경기는 이제 한신 원정에서 복귀전이었는데 5이닝 2실점 1자책. 그래도 나름 괜찮았죠. 이 선수가 2군에서의 성적이 진짜 안 좋거든요. 예, 2군의 성적이 안 좋은데 그냥 억지로 올린 느낌인데, 그래도 복귀전 고시의 원정이면 난이도가 좀 높은 원정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대를 좀 많이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오늘도 이제 요코하마가 박마이가 좀 꽤나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근데 직전 경기 보여준 모습 정도를 감안했을 땐 한 5이닝 정도 생각을 하고 실점은 한 2에서 3실점 정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예, 올 시즌 요코 상대 한 경기 5이닝 4실점 한 경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낮 경기가 지금 몇 경기 없어서 아마 몰리는 경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경기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선발 사이드는 아즈마가 최근 두 경기 약간 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요코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불펜 사이드로 가면 어떻습니까? 불펜 역시 저는 요코하마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 팀 다 빠따가 좋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터트려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일단 야쿠르트가 최근에 이제 주니치와의 홈 경기에서도 불펜들이 방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인 불펜 티어는 그래도 요코하마가 좀 낫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너무 빤히 보이는 경기라서 조금 좀 고민스럽기는 하고, 아마 분명히 몰릴 겁니다. 이 경기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요코 사이드를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요코 승마 7.5는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볼게요. 언더사이드. 예, 일단 두 팀 다 빠따가 좋고 불펜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7.5 약간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아즈마가 나온 날이고, 오가와가 그래도 복귀전에서 아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털리는 수준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정도. 예, 근데 언어버는 조금 좀 건드리긴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죠? 자, 다음 경기는 주니치 대 히로 경기입니다. 일단 어제 양 팀 다 역시 이제 반테린 돔으로 와서 제가 이 경기는 그냥 언더를 봤는데, 오바를 봤는데 기준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바를 봤는데, 양 팀 다 이 반테린 돔에서의 방망이는 상당히 좀 아쉽다. 그죠? 일단 히로야 뭐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원정에서 방망이가 확확 죽는 이런 모습들. 최근에 진구 원정에서는 잘 쳤지만 그건 뭐 진구니까. 진구니까. 그리고 이제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항상 이렇죠. 이 양반들은 뭐 많이 나가도 득점력이 좀 아쉽고. 근데 이제 어제 뭐야 어제 그 말르 찬스 하나가 좀 아쉬웠죠. 그죠? 호스카와가 투아웃에 삼진 빨아가지고 모리스타가 어제도 볼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최악까지는 아니던데 어제는 그래도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볼이긴 했는데 조금 좀 아쉬웠죠. 자, 오늘은 꼬로만 선발들이 나오는 날이거든요. 예, 마츠키라 유타 올해 데뷔한 신인이고요. 딱 6경기 던졌어요. 1승 3패, 35.2이닝, ERA는 4.54로 썩 좋지 않은 성적이고요. 최근 4경기 연속 실점이고 평균 실점이 5실점이에요. 예, 근데 약간 맹점은 있는 것은 4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였다는 점 감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피업로도 4방 있었고 최근에 경기들은 좀 많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아. 이 선수가 데뷔해서 6경기 중에 2경기는 홈에서 던졌는데, 홈에서 던졌을 때는 야쿠르트 상대 6이닝 무실점,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너무 극과 극이죠. 예, 너무 극과 극이라서 판단하기가 약간은 좀 어려워. 근데 원래 이제 신인 선수들은 홈에서는 잘 던지고 원정 가서 흔들리는 게 거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하고요.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최근에 폼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라 가지고, 아무리 히로시마가 이제 원정 광마이가 좀 아쉽다고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예, 근데 솔직하게 히로 빠따도 못 믿겠고 이놈도 못 믿겠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 의문의 호투를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냥 요거라고 보시면 돼. 홈에서 딱 2경기에서는 2경기 다 실점이 없었다. 야코하고 요코 상대니까 나름 체급이 있는 팀들을 상대했거든요. 홈에서는 잘 던졌다. 한 2실점 안으로 좀 잡기는 해야 될 텐데 신인들이 그 터지면은 크게 터지기는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약간 좀 계산하기 어렵죠, 이런 선수들은. 자, 일단 모리 쇼헤이 일단 올 시즌 8월 달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뜨문뜨문 로테를 소화하고 있고요. 이제 모두 한신전이었고 3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2경기는 상당히 잘 던졌고 한 경기는 4이닝 5실점하면서 좀 좋지 않았다. 근데 모두 한신 경기를 등판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신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던졌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기대치를 좀 올려볼 만은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선수도 최근 3년간 그리고 올 시즌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예,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확 판단하기 역시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때요? 선발? 둘 다 좀 꼬름하다. 그리고 기록들도 많지 않아서 이 선수를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양 팀 다 빠다가 어제 최근에 두 팀 다 판타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반테린 돔이잖아, 그지? 투수구장에 반테린 돔이고 그리고 양 팀 다 빠따에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득점력이 아쉽고 언제든 에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
승패를 찾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좀 건드리긴 좀 어려운 경기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가 요소가 있어야 그걸 보고 들어가는데 요소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승패 라인은 그래도 모리쇼에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승은 요리 히로 사이드를 보고요. 프렌 사이드는 저는 주니치 프렌 정도를 보겠습니다. 투수들은 믿을 수가 없는데 양팀 방망이를 더 믿을 수 없다는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5.5 언더 정도 한번 볼게요. 어제 경기를 보면 오바는 못 가죠. 예. 아유, 이 반테린 돔에서 두 팀은 오버는 못 갑니다. 아우, 끔찍해, 끔찍해 아주. 자, 다음 경기는 또 이제 빅매치 중에 하나죠. 예, 타카하시 하루토 대 이제 포스터 그리핀이 나옵니다. 어제 양팀 모두 7안타씩 때려놨지만 이제 한신의 유일한 득점 1점이었다. 예, 저도 어제 이제 한신 사이드를 봤죠. 한신 승 사이드를 좀 봤고 아무래도 뭐 언더 안 볼 수 없었고, 예, 그리고 이 상대 전적이 이 고시엔에서 유독 약한 팀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미우리가 올 시즌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예, 요미우리가 한신 상대로 상대 전적이 밀리지는 않는데 본인 홈에서는 잘하지만 이 고시엔 원정으로 오면 항상 고생하는 모습들이 있다. 일단 에이스급 매치업에서 1차전을 가져간 한신이 있다. 오늘 선발도 괜찮은 선발이 나오죠. 타카하시 하루토 복귀해가지고 4경기 등판해서 모두 승투가 됐습니다. 일단 피칭 내용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예, 인상적인데 하나 이제 맹점이 있어. 이 선수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닝을 지금 많이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닝 히팅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선수가 경기 후반에 조금 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즌 중에 복귀를 한 거다 보니까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직전 경기가 이제 히로시마전이었는데 5.2이닝 3실점인데 이게 사실 내릴 타이밍을 잘 잡아줬으면 실점이 이 정도까지 안 갔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경기 후반에 힘 빠지는 게 관건이다 이 선수는. 근데 전체적으로 공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아요. 공 끝에 힘도 좋고 전체적으로 커맨드 안정감 변하고 썩 지금 괜찮은 상태다. 근데 관건은 경기 후반에 거기서 이제 뭐야 불펜 운영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이타선 걸리면은 또 얼레벌레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운이니까 근데. 자, 포스터 그래핀 최근 5경기 무실점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컬스 피칭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귀해가지고 한신 상대 2경기 피칭했고요. 모두 좋지 않았고 홈에서는 4이닝 5실점 1피홈런, 원정에서는 4이닝 4실점 패전. 역대 한신 원정에서 3경기 등판해서 ERA가 2패. 2패 ERA가 5.17로 한신 원정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포스트 그리핀 최근의 폼은 나쁘지는 않아요. 예, 나쁘지는 않은데 꽉 배칭이 좀 안 나온다는 부분들 그리고 포스트 그리핀이 원정에서 약간 좀 약점이 좀 있는데 한신 원정에서도 역대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어쨌든 최근의 폼은 괜찮다. 하지만 이 고시엔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고 약간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라 가지고 이런 선수들은 원정에서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제가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을 좀 드리죠. 역시나 아무래도 타카시 하루토의 리스크보다는 포스터 그리핀의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양 팀 다 어떻게 보면은 방망이 기대치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요미보다는 한신의 방망이가 조금 더 기대치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한신 사이드가 저는 조금 더 좀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한신 승과 5.5는 언더.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선발은 한신, 빠따도 한신, 불펜은 요미. 근데 불펜도 사실 한신이 그렇게 많이 안 밀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지. 변수는 수비. 그렇죠? 제가 최근에 한신이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계속 드리죠. 최근에 실책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실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한신이 지금 좋은 승률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장줄이야 이것도. 그지? 한신이 계속 이렇게 수비를 잘할 팀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항상 이 수비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실책을 분석에 포함해서 넣기가 힘들어요. 그죠? 언제 어떤 타이밍에 누가 실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일단 한신 같은 경우에는 3루수인 사토하고 1루인 오야마 이 오야마 친구들이 수비가 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리스크다. 근데 최근에 수비에서의 불안감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낮 경기는 이렇게 이제 3경기고요. 여러분들 아마 요코는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미 몰리고 있고 제가 이 경기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가 적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니치로는 이건 솔직히 좀 감이 안 오는 거의 겐토 경기예요. 예, 선발들이 약하다. 둘 다 빠따도 약하다. 불펜은 주니치가 좀 낫다. 근데 최근에 주니치, 히로 둘 다 불펜에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거의 겐토에 가까운 경기라서 건드리기가 힘들고. 예. 한신 요미는 저는 뭐 수비 변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한신 사이드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낮 경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오늘 이제 저녁 경기들이 있죠. 예, 오늘 저녁 경기들은 이제 2시에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브리핑 정도만 좀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표는 2시 이후에 배당이 나오면 짜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이하고 세 경기에다 크보 세 경기가 있잖아요. 이게 크보 경기들이 이제 동기부여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만 크보 경기들은 이렇게 경기수 적을 때 몰리는 경기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조합은 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이따가 여러분들이 배당 몰리는 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꼬로만 경기는 잘 한번 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디 갔냐? 지바롯데 대 라쿠텐, 가라카와 유키 대 기시 타카유키. 여기는 이제 약간 할배 라인업들이 나온 경기거든요. 할배 라인업. 할배 라인업. 해외 기준 지바 라쿠, 지바 정배, 오노바는 7.5. 아, 그래. 해외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그 정도는 좀 짚어드릴 수 있겠다. 내가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어. 아씨, 이거 뭐야? 라이브 스코어에는 언어버 기준점은 안 뜨긴 하네. 근데 이거는 7.5 줄만한 경기긴 해. 자, 일단 지바로 때는 홈에서 세이브 상대 2승, 살아난 타격감. 이거 지바로 때 한 1.4에서 5 주겠네, 국내는. 아, 누르면 뜨나? 누르면은 해외 기준으로 뜨나? 자, 일단 지바로 때는 타격감이 살아났고 홈에서 좀 좋은 분위기죠. 그리고 이 경기가 일단 양 팀 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지금 경기수 차이는 조금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 경기에서 한 경기 져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경기가 양 팀 입장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양 팀 다 소위 좀 늑다리 나인들이 나와요. 구위가 정말 처참한 선수들이거든요. 두 선수. 일단 가라카와 유키 같은 경우에는 직구 구속이 141,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조조마린에서 되게 위험한 투수들이야. 근데 이 두 투수가 의외로 잘 던져요. 예, 의외로. 가라카와 유키 140 초반 나오고 기시 아저씨 140 초중반 나오는데 의외로 잘 던져.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제구가 좋고 변화구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꾸역투를 상당히 잘합니다. 예. 일단 가라카와 유키 7월 복귀 이후에 6경기 등판했는데 제가 140 초반 나온다고 했죠. ERA가 3승 무패, ERA가 1.69예요. 6경기 등판해서 140 초반으로 대단하죠. 예.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구위가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140 초반대 공으로 이 정도 성적을 찍는다는 게 대단하긴 합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NPB의 전체적인 흐름이 거의 뭐 타고 리그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타격 득점 이런 것들이 뭐 우세하잖아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찍어둔다는 거는 이 선수가 그만큼 커맨드나 변화구 경기 운영을 잘한다고 봐야 될 만한 대목이겠죠. 예. 일단 6경기에서 피홈런을 3방 맞았기 때문에 오늘 조조마린이죠. 그리고 상대가 라쿠텐이죠. 이러면 역시 이제 피홈런 리스크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시 할아버지, 41살의 할아버지인데 유형이 비슷하죠. 예. 상당히 이제 뭐 디셉션도 좋고 이중 키킹도 인상적이고 근데 이 아저씨도 원정 리스크가 있죠. 그죠? 홈이 이제 투수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선 잘 던지기는 하는데 피홈런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구장이고. 예, 근데 이제 원정 가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기시 할아버지고요. 최근에 이 선수가 이제 원정이 좀 안 좋은 선수인데 최근 원정에서 승리를 딱 한 경기 챙겨갔어요. 딱 한 경기 챙겨갔는데 그 경기가 바로 직전 지바롯데 경기였다는 점.
근데 이때 지바로 때 박마이가 아니죠 지금. 타격감은 어느 정도 좀 회복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조금 더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경기는 6이닝 무실점 2피안타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일단 양 팀에게 동기부여는 최고가 될 만한 경기입니다. 일단 경기수 차이가 조금 좀 벌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경기를 만약에 라쿠텐이 이기면 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또 노리모토가 끝내기를 좀 허용하면서 조금 이제 희망이 좀 사라지고 있는 라쿠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들은 비슷비슷한 유형이고 비슷비슷한 기대치인데 이런 선수들이 나름 잘 던져주는 건 맞지만 터질 때는 진짜 야무지게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좀 구위가 약하기 때문에 이 조조마린 같은 구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딱 짜야 되니까요. 어쨌든 전체적인 선발의 기대치는 저는 그래도 기시가 조금 낮다고 생각은 하는데 최근에 방망이 분위기라든지 불펜에서의 기대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바로 때가 조금 좀 나아 보이는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리고 라쿠텐이 어제 경기 그렇게 끝내기로 좀 패배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지바롯데가 이제 홈에서 어떻게 보면 홈에서 타격감도 올리고 홈에서 승리도 좀 챙기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상반된 분위기들도 좀 무시는 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바 사이드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 배당 보고 이따가 결정을 할 것 같네요. 7.5? 7.5 언더도 못 보고 오버도 못 보겠는데 양팀 다 불펜도 불안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언더를 볼 것 같긴 하네요. 7.5는 두 팀 다 그 투수들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은 1실점 2실점 안에서 막는 선수들이거든.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건드리기 힘든 언어바지. 요거는 좀 힘들어. 오바가잔이 의문의 호투 충분히 가능한 선수들이고 언더가잔이 불펜들도 좀 불안하고. 자, 다음 경기는 세이브 대 니호넴의 경기입니다. 일단 세이브 같은 경우에 지바 원정 두 경기 낭낭한 패배고요. 이제 박마이가 또 답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이브가 원정 가면 박마이가 진짜 답이 없죠. 이제 홈으로 돌아오니까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니호넴은 이제 오릭스 상대로 1승 1패. 최근에 이제 극강의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미야기 상대 승리를 가져갔죠. 최근에 미야기는 진짜 폼이 살벌하거든요. 그러니까 니호넴의 요즘의 어떤 경기력들은 사실 빠따만 좋은 게 아니야. 그지 뭐 최근에 이제 다나카가 날려먹은 경기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펜의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그냥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좋아. 불펜이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쨌든 뒷심이 좋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오늘은 타케우치가 나옵니다. 일단 최근 폼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타케우치고요. 이제 직전 경기 타격감이 좀 좋지 않은 지바롯데긴 하지만 완봉승을 좀 거두면서 최근에 폼을 회복한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오넴 상대로 올해 4경기나 만나가지고 ERA가 2.92니까 본인 성적보다는 조금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니오넴 상대로는 피안타도 좀 많이 허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직전 경기도 이제 완봉승을 거뒀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부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긴 하겠죠. 예. 아무튼 최근에 타케우치 폼은 괜찮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 하지만 니오넴 상대 조금 전적이 좀 아쉽고 그리고 직전 경기 완봉승을 했다는 부분도 조금 좀 리스크로 좀 보이긴 하죠. 야마자키 사치야 이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았어요. 2경기 연속 피홈런을 3방씩 허용을 했죠. 이 선수가 원래 이제 피홈런에 문제가 있는 선수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피홈런을 경기당 3방씩 맞았기 때문에 휴식을 좀 부여했거든요. 근데 그 휴식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복귀한 소뱅전에서 6이닝 1실점 4피안타 3진 2개로 어느 정도 좀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경기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좀 좋아졌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하겠죠. 올 시즌 세이브 상대에 3경기 등판을 해가지고 이제 모두 1실점씩만 기록을 했고요. 2승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이닝도 잘 끌었고요. 예. 일단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베르나돔 세이브 원정은 난이도가 되게 높은 원정인데 이 베르나돔에서의 성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야마자키가 직전 경기 폼으로 나온다고 하면 직전 경기 소뱅전의 그 폼으로 나온다고 하면 오늘도 어느 정도 호투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죠? 일단 선발의 기대치는 저는 좀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예, 양 팀의 선발의 최근의 어떤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대 전적까지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선발의 기대치는 좀 비슷비슷하다. 근데 아무래도 방망이 기대치는
니오넴이 좀 낫죠. 예, 근데 필승조 라인은 세이브가 낮거든. 최근 기준으로. 지금 다나카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니오넴이 전체적으로 불펜의 스쿼드가 이렇게 나쁜 팀은 아니지만 최근 불펜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다나카가 좀 저털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불펜 스쿼드는 저는 필승조 라인은 세이브가 좀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이 경기가 아마 배당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줄 가능성이 커요. 이 경기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준점 5.5 정도 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6.5 주면 이건 언더 한번 가볼만 하고요. 근데 아마 5.5 정도를 줄 것 같아서 언어버가 약간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고. 일단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상대 전적이 4승 1무 4패로 나름 세이브가 니오넴 상대로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니오넴 선발도 좀 만만치 않기는 하고. 해외가 5.5. 5.5는 조금 좀 애매하다, 그치? 어제 미야기 경기도 좀 간당간당했는데, 이거는 5.5면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아. 오바를. 5.5면은. 안 보거나 오바를 보거나. 이건 언더 보기에는 조금 좀 많이 후달리죠, 이거는. 어쨌든, 타케우치가 직전 경기 완방한 것 때문에 약간 좀 후달려. 언어보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무래도 니오넴이 좀 근소하게 좀 앞서 있는 매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세이브 프렌 정도도 한번 좀 고려는 해볼 만한 것 같아요. 타케오치가 크게 터지는 시나리오만 안 나온다고 하면은 불펜 싸움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세이브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프렌 사이드 정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배당을 좋게 줄 리가 없죠, 저게. 거의 동배 경기라 가지고 프렌 배당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긴 합니다, 저게.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 소뱅이 있잖아. 소뱅이 매진 넘버 지금 하나 남았을 거야. 근데 오늘 원정 경기죠. 이왕이면 이제 홈에서 샴페인을 터트리고 싶을 텐데 파티 하고 싶을 텐데 오늘 원정 경기라는 점. 네.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근데 사실 소뱅이 경기를 지더라도 반대팀이 져버리면 매진 넘버가 줄어드는 거거든. 그거 본인 마음대로 안 되죠. 기아가 그렇게 했었지. 자, 일단 오릭스는 답이 없는 방망이 최근 10경기 중에 1승을 거뒀고요. 일단 모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예, 팀의 가장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모리가 복귀를 해가지고 2경기에서 안타를 3개 깠더라고요. 예, 거의 시즌 아웃이 유력해 보였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 요거는 긍정적이다. 소뱅은 라쿠텐 상대로 2승, 어제 경기는 이제 만만한 투수 상대로 대승을 거뒀고 어제 경기는 제가 그래도 일마인 팅거볼만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너무 뻔히 보이지만 저거는 팅굴만 하다. 타키나카 료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낮다. 역시 무난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자, 오늘 선발은 미스매치거든요. 일단 사이키 카이트, 사이키 히로토 아닙니다. 테무에서 산 사이키 카이트. 올 시즌 14경기 등판에서 1패, 19.1이닝, ERA가 4.19의 성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뭐 이닝이 20이닝 샘플이야. 20이닝 샘플. 그리고 ERA가 4.19고 뭐 기대가 별로 안 되고 근데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죠. 직전 경기 선발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제 홈에서 니오넴 상대로 5이닝 1실점 깜짝 코트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오늘도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겠죠. 아무래도 소프트뱅크도 최근에 방망이가 이렇게 개운하진 않기 때문에 그죠. 결국에 누가 좀 뚫어줘야 되는데 어디 경기처럼 그렇게 뚫리면 좀 훅훅 이렇게 가지만은 또 이제 찬스 한두 번 놓치고 이러면 또 꼬름해질 수 있죠. 근데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죠. 샘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홈 경기 직전에 한번 잘 던졌다. 깜짝 코트를 한번 했다. 심지어 니오넴 상대로. 근데 소프트뱅크의 최근 방망이를 감안했을 때 깜짝 코트를 만들어도 이상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시카와 슈우타 8월달에 이제 캐주얼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투고 9위도 상당히 괜찮고요. 변화구도 잘 피고 최근에 폼은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 평균 이닝은 한 6이닝 정도 소화하고 있고 실점은 1점뿐. 모두 원정 경기였는데 원정 경기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죠. 3경기에서 6이닝 정도 평균 소화하는데 실점이 딱 한 점이야. 던지는 걸 봐도 볼도 되게 좋아요. 구위도 좋고 까부도 좋고. 최근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아니라 오릭스 원정이었고요. 7이닝 무실점 3피아타로 역시 나이스 했습니다. 선발은 사실 미스매치에 가까운 선발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소뱅의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소뱅이 오늘 진다고 해서 이게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상대팀이 져버리면은 그냥
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왕이면은 홈에서 이제 샴페인을 들고 싶을 거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일단 홈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힘을 좀 뺄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어. 음, 힘을 뺄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 때문에 요 경기는 조금 좀 건드리기 힘든 것 같아. 그냥 일단 경기 퀄을 봤을 때는 그냥 소뱅이거든요. 이거는 소뱅 일반인인데 요거는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라인업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리스는 진짜 못 찍지. 빠따도 너무 못 치고. 그러니까 모리가 돌아와가지고 조금 나은 감은 있기는 있는데 그래봐야 맥시멈 2점이야 오릭스. 맥시멈 2점이야. 조금 좋아진 게. 일단 모리가 돌아와서 타격감은 좀 괜찮아 보인다는 게 이제 긍정적이죠. 자, 다음은 이제 크보 쪽으로 바로 가볼게요. 예. 일단은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죠. 예, 사실상이 아니라 거의 뭐 확정이죠. 양 팀 다. 제가 이 두 팀은 일정이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죠. 그죠?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이제 관리하고들이 힘들어진 두 팀의 맞대결이고 어제 롯데는 진짜 뭐 대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땠습니까? 반지를 최대한 끌고 가서 꾸였고요. 왜 그래? 불펜이 불안하니까 끌고 갔겠지. 그러니까 뭐 꾸역꾸역 끌고 가서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반지가 힘이 빠지는 타이밍에 이제 조금 맞아버린 거야. 근데 어제 불펜이 아웃 카운트를 4개 책임졌거든요. 근데 투수를 6명을 썼어요. 근데 3실점을 내줬어. 이게 반지 자책점이 들어가서 그렇지 3실점 이상을 준 거죠 사실. 아웃 카운트 4개 투수 6명 썼는데 3점 이상을 준 거야 이거 자책점이 반지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아무튼 진짜 해도 너무하긴 합니다 롯데 불펜 진짜. 반지가 어제 6.2이닝인가 던졌는데 이거를 야 진짜 좀 너무 심하긴 심합니다. 일단 홈에서 이제 한화가 롯데 상대로 그래도 상대 전적이 좀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던 첫 번째 경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파리아 NC 원정 가서 간만에 한번 잘 던졌습니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아침이라서 간만에 잘 던졌습니다. 5이닝 무실점 3피안타 삼진 4개 전문수 간만에 잘 던졌는데 잘 던진 경기도 보면 어때요? 이닝을 드럽게 못 먹죠 진짜. 이닝을 정말 못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일정이 지금 괜찮고 하나가 지금 뭐 불펜 사이드에서는 아무래도 롯데보다는 강점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불펜 양도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요소. 근데 간만에 잘 던졌고 근데 이 선수는 뭐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그냥 선발 투수 같지가 않다. 보는 걸 보면 직구 슬라이더의 강점이 있는 그냥 구위로 누르는 불펜 투수 같다. 근데 기록도 딱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일단 롯데 상대 두 경기 모두 원정에서 등판해서 4실점씩 기록을 했고요. 이제 패전이 됐고 한 경기는 잘 던졌다는 점과 그리고 오늘 또 홈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지만 발휘하는 믿기가 힘들고 이닝이 팀 기대치가 떨어지죠, 그죠? 한 보통 이제 4이닝 평균 4이닝 정도 소화를 하니까. 윌커스는 직전 경기가 이제 하나 상대였고요. 6이닝 6실점 이제 쑥스러운 승투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힘이 떨어진 거는 확실해요, 그죠? 예. 최근에 전반적인 구위라든지 피칭하는 걸 보면 힘이 떨어진 건 확실하고 최근에 볼질도 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결국에 윌커슨이 꾸역투를 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형들 볼질을 많이 안 한다는 거거든. 볼질을 많이 안 하면 그래도 투수들은 기회가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최근에는 볼질도 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꼬역트를 오늘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인 거죠. 어쨌든 최근에 윌커슨의 폼은 다소 아쉽다. 근데 윌커슨도 이제 재계약을 해야 돼요. 이 선수도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지금 남은 경기들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죠? 올 시즌 뭐 쏘쏘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보기도 힘들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동기부여만큼은 사이스니드다. 약간 좀 간당간당하죠 근데 윌커슨 그냥 뭐 나쁘진 않았는데 나이가 이 선수 많아가지고 하나 상대로 올 시즌 5번이나 만났고요. 이제 승훈이 따르면서 3승은 좀 챙겼는데 전반적으로 실점들은 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 상대 전적이 좀 좋지가 않아. 일단 뭐 최근에 폼 아쉽다. 상대 전적 아쉽다.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에 볼질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선발들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죠? 불안불안하고 바리아 역시 믿기가 좀 어려운 선수고 이닝 팀 기대치가 떨어지고. 근데 다만 일정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불펜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는 하나라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윌커슨도 사실 어제 반지가 그마이 던졌는데도 경기를 좀 패배한 롯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지보다는 기대치나 티어가 좀 떨어지는 윌커슨이라서 최근 기준으로 그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일단 하나 사이드 좀 볼 것 같고요. 기준점 보고 오바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죠? 윌커슨이 상대 전적, 최근 폼, 볼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경기는 두산 대 SSG의 경기입니다. 최원주 대 송현지 아주 중요한 경기죠. 지금 사실상 두산, SSG, KT 이 세 팀은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그죠? 경기들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하기 때문에 요건 거는 진짜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죠. 이런 경기가 좀 어려워. 그죠? 4위부터 6위까지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 다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빡으로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SSG는 분위기가 최고죠, 지금. 일단 불펜들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타격감도 조금 올라온 상태고, 지금 분위기도 완전 좋죠, 근데 어쨌든 SSG도 시즌 끝날 때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경기 수가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경기 수가 많이 남은 팀이 가장 불리하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SSG는 확실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경기가 제일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긍정 요소가 아니야. 자, 일단 최원준 최근에 소스하고 괜찮은 폼인데요. 최근 10경기 중에서 이제 피홈런이 없었던 경기가 딱 한 경기뿐이고요. 스스지 상대로 분명히 좀 리스크도 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일단 뭐 최근은 소스하다. 근데 10경기에서 피홈런 안 내준 경기가 딱 한 경기다. 10경기에서 경기당 피홈런을 하나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지 상대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이제 홈에서 던진다는 강점이 있긴 하지만 최현주는 그런 거 안 가려. 그냥 홈에서도 꾸준하게 맞아 그냥. 일단 스스리 상대 올 시즌 5경기 등판을 했고요. 3경기는 잘 던졌고 2경기는 털려버렸다. 역시 뭐 최근에 최원주는 그래도 조금 좀 기대는 해볼 만한데 스스리도 지금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꽉 피칭은 당연히 안 될 거고 한 기대치를 제가 봤을 때는 한 2실점에서 3실점 정도 기대치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그래도 합리적인 기대치가 아닐까. 딱 한 점만 뽑아라 그러면 한 3점 정도 잡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자, 송영진 최근 2경기 이제 11.1이닝 1실점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이 선수는 전형적으로 체력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올 시즌 로테를 많이 소화를 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팀 사정상 이 선수한테 거의 이제 휴식도 부여를 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딸리는 기점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잔여 경기 일정을 좀 널널하게 로테를 소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2경기에서 11.1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체력 이슈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10일 정도 휴식을 받고 등판한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만하고, 두산의 박마이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LG전에 한번 터진 경기도 있긴 하지만, 박마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팀이고 전체적으로 박마의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죠. 아주 높진 않다 정도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최근에 타격감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에버러지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큰 거에 좀 기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팀 타선이라 가지고 확실히 좀 빠따 기대치가 아주 높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죠? SS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최근엔 타격 밸런스나 타순 밸런스는 SSG가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일단 뭐 선발들은 양 팀 다 좀 비슷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송영진이 저는 조금 좀 낫다는 마인드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빠따기 대치도 역시 좀 비슷비슷하다. 근데 스스지가 조금 낫다. 불펜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그 홈팀이라는 강점은 또 두산 쪽에 좀 줄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SSG가 조금 좀 좋아 보이는 경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경기잖아.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데이터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누가 이제 홈런 하나 치면서 분위기를 확 가져가거나 뭐 누가 실책 하나 해가지고 분위기가 조진다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경기가 좀 갈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기들은 조금 좀 건드리기는 좀 힘든데 저는 그래도 최근 분위기나 뭐로 봤을 때는 스스지가 좀 낫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다음은 기아 삼성이고요. 여기도 이제 파티를 했죠.
삼성이 어제 제가 원래 그 경기를 키움을 보려고 했었던 경기예요. 그러니까 연장되기 전에는 저는 키움 역을 봤었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연장되고 삼성을 봤죠. 왜? 홈이었고 매직 넘버가 하나였고 최근에 원태인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원태인이 나오는 경기고 했기 때문에 삼성을 봤고 역시나 이제 뭐 똥줄승이긴 했지만 삼성이 승리를 거뒀고 이제 파티를 했죠. 파티. 이제 삼성이 파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좀 경기력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근데 뭐 기아도 뭐 연일 매일 파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두 팀을 여러분들 이거를 뭐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그죠? 일단은 뭐 그래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윤영철 같은 경우는 복귀전이죠. 복귀전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이닝을 던지지를 않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퓨처스에서는 딱 한 경기를 던졌어요. 그래서 3이닝 뭐 3이닝 삼진 3개 볼넷 없이 잘 던졌다. 근데 아마 뭐 2군에서 딱 3이닝을 던진 거라서 아마 3에서 4이닝 정도 던지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요거는 뭐야? 포시에서 윤영철이라는 투수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황동재는 뭐 최근에 뭐 나쁘진 않은데 직전 경기가 조금 좀 안 좋았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조금 좀 한번 안 좋았다, 한번 삐끗했다. 이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양 팀 다 우리가 라인업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불펜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아마 기아는 그냥 적당히 불펜 이어 던지기를 시킬 것 같아. 그리고 삼성은 어제 파티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삼성이 이게 또 원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마 그래도 기아 쪽을 좀 봐야 되지는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경기를 우리가 좀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좀 있죠. 그래도 파티 이슈가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기아 사이드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우리가 뭐 분석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죠. 라인업 나오는 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던지. 어쨌든 영철이는 한 4이닝 정도 기대치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역시 뭐 황동재한테 별로 그렇게 이게 양 팀이 코시에서 만날 수도 있는 팀들이라서 빡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하죠, 그죠? 지금 뭐 삼성은 어제 결정 지었고 어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기아도 그냥 뭐 지금 별로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홈팀인 기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